안녕하십니까. 백승조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요. 날씨가 후덥지근하고 본격적인 여름이 닥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진정되지 않으면서 12일부터 보다 엄격한 거리두기 통제가 일상화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인데요.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서 유럽 지도자 가운데 앵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가장 먼저 미국으로 초청해 화제가 됐습니다. 메르켈은 오는 9월 말 독일 총선이 치러지면 16년의 임기를 마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작 임기가 3개월 안 남아 있는데 영국이나 프랑스 정상보다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앞서 초청한 건 메르켈의 리더십과 인기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외신이 전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 15년간 어떻게 힘든 겨울이 있었나 싶다. 2020년의 마지막 날 메르켈 총리가 마지막 신년사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도 심각한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지만 그 와중에 메르켈의 지지율은 누구보다도 더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전후 최대의 도전이라고 일찌감치 국민에게 그 심각성을 알렸던 것이 국민의 호감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역 상황을 설명할 때는 과학자 총리로서의 면모를 보여 신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2021년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 2023년부터는 막대한 빚을 갚아 나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과는 전혀 딴판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그런 약속을 엄격히 지켜왔기 때문에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에 대응하느라 유럽 국가들의 국가부채 비율이 그동안 껑충 뛰었었는데 독일은 나라 살림을 아껴 씀으로써 부채 비율을 20포인트 이상 도로 낮췄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켈 리더십은 외교에서 먼저 빚을 발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임 첫 해인 2005년 말 EU 정상회의가 일정을 넘겨 새벽까지 마라톤 협상으로 이어졌을 때였습니다. 향후 7년간의 예산안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맞붙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메르켈이 중재자 역할로 외교 무대에 성공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상황에서 나름대로 처방전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프랑스가 도맡아온 유럽의 맹주 역할이 그 이후로 독일로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이념이나 친분에 치우치지 않는 합리적 중재자로서의 메르켈의 리더십에 힘입어 그동안 유럽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정위기, 난민위기 파고를 헤쳐왔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인생 내내 스캔들도 전혀 없었고 늘 검소한 차림이 일상이 반복됐습니다. 한 기자가 메르켈에게 항상 같은 옷만 입는데 다른 옷은 없냐고 물었더니 메르켈 총리는 나는 모델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총리가 되기 전에 살았던 아파트에 그대로 살면서 퇴근길에 슈퍼마켓 들려서 장보고 집안일도 남편과 나눠서 직접 하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선행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집권 16년 차인 이 여성 지도자의 인기가 임기 말년에도 불구하고 63%로 차기 총리 후보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펴서 인기가 높아진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로 나라를 위해 뚜벅뚜벅 제 할 일을 하면서 경제와 외교에서 눈부신 성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이런 메르켈의 리더십이었으면 좋겠다는 연상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메르켈 덕분에 독일은 경제대국의 기반 위에 유럽이 외교적 맹주로 부상해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가진 나라, 우리로서는 부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5년여 동안 우리 경우는 3번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두 분은 영어의 몸이 됐고 한 분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된 어떤 그 치세를 펴지 못함으로써 국난 수준에 달하는 국가의 위기 상황을 막고 있는 그런 치세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5년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치세는 어떠했습니까? 메르켈의 재임 기간 중 3분의 대통령의 치세는 물론 공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평균적 관점에서 기대 이하라는 점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는 법치농단과 사법농단 속에서 자신이 법적 책임이나 치부를 숨기는데 임기 말에 국민이 한 사람으로서 보기에는 허송세월하는 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대통령이었었는지를 반문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102세 되시는 철학자 김영석 교수가 최근 동아일보 칼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라고 후대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잘 뽑아서 국군을 융성하게 하라는 노학자의 후대들에 대한 경고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는 선진 민주국가에서는 혁명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정을 개선을 하면 되고 안 되면 계획을 하면 되는데 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회가 잘못됐을 때야만 혁명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의 혁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로 출발할 때의 그 혁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스스로 촛불혁명에 구원군이라고 구호를 내걸고 부모도 당당하게 국정에 임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석 교수는 혁명을 쉽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혁명이라 하면 역사의 방향을 바꾸며 사회 구조의 상하 관계를 뒤집어 놓기 위해 목표를 갖고 민중이 일으키는 변혁을 혁명이라고 한다고 개념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혁명은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 국가들이 정권 탈취내지는 쟁취 초창기에 주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박정희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은 이런 뜻을 함축해서 스스로 혁명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박근혜 정부 말기 촛불 시위는 혁명이 아니었고 단지 그저 운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로 복귀하거나 정치인들에게 회개하라는 그런 호소성 운동이었다라고 개념을 비하시키고 있습니다. 현 대통령이 들으시면 이것이었다면 놀래자빨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현 정권은 자기들 마음대로 혁명화하는 방향으로 바꿔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구현하기보다는 20세기 좌파 정권으로 변질회귀시켰다고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알량한 구시대적 민족주의를 내세워 민족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식 사회주의 이념도 수용할 수 있다는 어떤 망상을 심어주었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려고 관계 세력들이 발부둥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력이 지난 4년간 버려놓은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새로운 명의를 맞이하들여 그의 세련된 메시지를 통해 암덩어리를 도려내는 그런 태어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그 정도의 어떤 중증 환자처럼 대한민국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감을 감출 수가 없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로의 길을 가로막기 위한 장벽을 건설하는데 언 4년을 허비해버린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할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현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청와대는 물론 여당 핵심 간부들에 대한 신뢰까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한 기대까지 사라지고 있다. 지도자들이 언행뿐만이 아니다. 제도와 가치관도 변질돼 버렸다. 지금은 왜 현 정권이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을 강행했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그 속내를 알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책임자들이 모든 관건을 좌지우지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부산 시장이 국가에 봉사하는 여성 공무원들이 인격과 생존권을 유린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사회의 윤리 기강은 날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이에는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30대 젊은 야당 대표가 등장하니까 적폐를 만들어 온 기성세대들이 과거에 없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인생의 선배로서의 비판의 경고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일자리는 주지 못하면서 금전적 보상을 해줄 테니까 선거에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구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권부 청와대까지 나서서 20대 젊은이에게 고위공직을 제공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유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는 기성정치 보조자나 정치적 이용수단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왜 기성세대는 인정하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국가의 장래를 위한 후계자로 이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로 기성세대가 정치권이 역행해서 악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을 위한다면서 능력도 검증하지 않고 임간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우대한다고 하는 것으로는 모범을 보여줄 수 없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로서. 그러면서 가장 국민을 실망시키는 것은 기성세대가 우리 가문과 내가 애국적 공로가 있으니 표창과 혜택을 받을 만하다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소위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천연덕스러운 어떤 행태를 김영석 교수께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 김영석 교수는 지난 4년간 병폐를 질서 있게 치유하고 자유민주 정치 방향과 바른 길을 장만해주는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전 국민이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애국심의 실천자이면서
안 오르는 진실과 정직을 생활화하는 그런 인사라면 더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된 일에는 앞장서고 실정에는 내로남불하는 현재의 대통령처럼 이중성을 가진 그런 인사는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를 앞세워 분열을 자초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은 간판이나 성명이 아니고 결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현 대통령이 4년 시세를 통해서 보여주지 못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국가나 국민을 무시하고 나와 한 패거리만 우대하는 세상을 폭넓게 보지 못하는 온실 속의 난과 같은 범생형의 인사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근과 끈기로 처절한 삶이 역정을 살아온 그런 인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지난 15년간 헝클어지고 뒤죽박죽이 된 대한민국이 법질서, 경제질서, 사회질서를 바로잡고 내실을 다지면서 헌법주의와 평화주의에 입각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새로운 대통령이 되기를 저는 학소고대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안위와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서 군림하기보다는 불철주야 헌신하기를 당연한 것으로 솔선해서 받아들이려는 그런 인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난한 국민과 위기 대한민국만을 위해 다소는 독재적 발상으로 집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대한민국 역사에 빛나는 국정 수행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리더십이나 2차 대전의 영웅으로서 세계의 자유주의를 이끌었던 피와 땀과 눈물밖에 영국 국민에게 드릴 것이 없다고 외쳐댔던 처칠형의 리더십을 소유한 그런 인사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주제넘게 해봅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대통령 선거 열기가 서서히 부상되면서 마음속에 내가 그리는 대통령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메르켈 총리 15년의 치세와 우리 세 분의 대통령의 치세를 비교컨대 독일은 2차 대전에서 패전국이 됐지만은 그 후대들이 특히 메르켈과 같은 그런 총리들이 역동적인 국정 수행을 통해서 세계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주도하는 나라로 부상시키고 있는 반면에 똑같은 15년 동안 두 분은 영어의 몸이 되고 한 분은 기대 난망한 그런 치세를 보이는,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의 미래가 서서히 쇠락을 거듭하고 있는 인상을 세계 만방에 심어주고 있는 그런 위난의 시대가 겹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뽑히느냐는 대한민국이 미래의 어떤
소위 터닝 포인트이자 갈림길에서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느냐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